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된 겁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했고 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선거를 이끌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고 설 연휴 뒤 이른 시일 안에 통합 합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의 얼굴과 같은 당명 문제가 합당의 막판 걸림돌이었지만 새로운 미래 측이 양보했습니다.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새로운 미래에 이낙연 대표님 또 함께 협상에 임해주신 김종민 공동대표님의 통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이낙연 대표도 당명 줄다리기로 시간을 보낼 순 없었다며 지지자들에게 수용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반복하던 빅텐트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건 최근 거대 양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점점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 양 정당의 오만과 독선 반칙이 이제 도를 넘어서고 뚝을 넘어서고 있다. 위성정당이 그 오만과 독선 반칙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손을 잡기로 한 4개의 정치 세력은 합당 발표 전엔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하며 제3지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나라 걱정, 여러분의 민생 걱정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저희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당명과 지도체제 등 난제로 여겨졌던 부분을 풀어내면서 제3지대가 설 밥상에 빅텐트를 화두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합신당 출현이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연휴 뒤 첫 공식 지도부 회의를 연 개혁신당은 극단 정치를 우려하는 중도층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최소 30석을 가져와 양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10분의 1인데요. 예,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과반 의석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거부권 건의 그리고 대통령의 행사가 반복되는 정치 상황을 제3의 대안 세력이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지역구 공략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기존 지역구인 화성1과 남양주 갑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제3지대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능하다면 개혁신당의 남양주 벨트, 화성 벨트를 구축하여 지역구 동반 당선도 노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대구와 광주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지역구에서 바람을 일으켜 비례대표 의석에 영향을 주는 정당 득표율까지 높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공천관리위 구성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때 여야를 넘나든 정치권 책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신뢰하는 성함이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물론 개혁신당도 일단 부인했습니다. 거대 양당 공천 탈락자에 대한 영입전을 앞두고 지역구 배치와 비례대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중책 인선은 좀 더 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텐트 구축엔 성공했지만 각 세력의 화학적 결합과 공천 잡음 최소화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3당 체제 총선 전국을 노리는 개혁신당의 목표가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개혁신당이 통합 발표 일주일 만에 애초 예고했던 최고위원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직자들의 설명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류호정 의원이 개혁신당의 당원이 된 것이지 사상이 아주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그런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과 합당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에 노선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밑 신경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상징색을 주황색으로 유지할지 통합 전 각자 창당하는 과정에서 끌어다 쓴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당명은 변함없이 개혁신당이고 저희의 당색은 오렌지색입니다. 이렇다 보니 통합 공천심사를 주도할 공관위원장 인선은 아직 지도부 회의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또 찾았습니다. 민주당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개혁신당과 달리 가치와 노선이 선명한 제3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칭 조국신당을 하는 분들은 가치와 노선이 거의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3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정당인가를 호소드리고 차별화를 선언하며 일단 독자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과 세력 갈등이란 암초에 부닥친 개혁신당의 행보가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새로운 미래 측 인사인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거운동 전권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통합 합의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이 대표로 정한 만큼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권한을 넘겨주더라도 최고위원회 검토를 거치자는 겁니다. 이 합의의 원칙, 합의 정신을 깬다. 이거는 통합 합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서로 간에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로 간에 사과하고 양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공천이나 당직 임명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천을 맡겠다던 여당 대표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복주 전 부대표 역시 입장을 내 이준석 대표가 대화는 거부한 채 권력을 이용해 일종의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인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배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에 대해선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정확하게 말하라고 지적했고 통합 합의문상의 법적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 두 가지 이견을 놓고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는데 구태여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선언 일주일 만에 그것도 법적으로는 합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신당 내 세력 간의 파열음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제각각인 제3지대의 화학적 결합이 과연 차질 없이 마무리돼 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어떤 안건 가지고 그거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전 한다니까. 지도부 전원 지역 출마에 대해서는 합의하셨다는 거 맞아요? 그건 논의도 안 됐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대표님 일단 들어가시고 일단요 저희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지금 오늘 안건에 대해서 다 일방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자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일까지인데 제가 했던 쟁점은 딱 간단합니다.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포괄이는 없다. 그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걸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정무적이나 정치적으로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관훈 토론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세 개만 받을게요. 예. 대표님 그 현안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이제 합당 열흘 만에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최고위원 등등이 좀 굉장히 반발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준석 사당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5개의 제세력이 모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합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표결이 난 결과를 보자면은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저희 개혁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새로운 선택 그리고 한국의 희망 등 나머지 정파는 모두 이번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5개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일부 세력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합당을 추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런 의도와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개혁정책 발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지 이것이 뭐 누구를 배제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닐 뿐더러 오늘 같이 의결된 안건 중에 보면은 새로운 미래 출신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 안건도 바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아까 나머지 4개 정파 모두 선거를 신속하고 또 그리고 개혁적인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판단이지 절대 정파적인 관점에서 그런 배제를 의도한 게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와 제3지대 통합협상 대표를 맡아서 통합을 진행했던 김종민입니다. 오늘 최근 제3지대 신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님께서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입장을 좀 발표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이낙연 대표님의 개인 의견 입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미래의 전체적인 당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서 또 필요한 질의응답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말씀드려야 마땅한 주제입니다만 마이크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하는 수 없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신당 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습니다. 저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의 3가지 원칙으로 대처했습니다. 첫째, 통합을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는 원칙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한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장은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저희가 더 맹렬히 싸우겠습니다. 총선에 매진하며 총선 이후까지 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겪으시는 오늘의 실망이 내일의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충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식적인 성명은 드렸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협당 과정이나 최근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또 당의 공식 입장과 앞으로 진로 관련해서 또 개인적인 소회 이러면 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속하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서울신문 한인수평기가 민주당에서 하위 20% 승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 의원님들하고는 접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건 오늘 우리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오늘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아니까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도 제가 정치를 하거나 정치가 아니고 하여간 제가 학생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대개 이렇습니다. 덕이 나온 내용이
최고위원회의 모든 권한, 선거운동 지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해준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이런 안건을 올렸어요. 이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견을 가지고 토론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뭐 회의를 2번, 3번 한 게 아니라 어제 처음 토론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이 관훈클럽 출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의결을 빨리 하자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좀 쫓기거나 좀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개인은. 그런데 저는 나머지 다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이낙연 대표님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이거는 좀 더 토론을 해서 오후에라도 토론을 더 연장해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뭔가 결론이 날 거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낙연 대표님께서 당신께서 양보를 해서라도 뭔가 합의점을 찾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묵살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 방식대로 밀어붙여야겠다라고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회의를 보고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한 게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 확신을 뒷받침한 게 오후에 이준석 대표가 그 결정을 하고 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다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뭔가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 대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돼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하람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천관리위원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오전 회의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몰아내는 대상으로 삼는 이거는 우리가 합의했던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니다. 그렇게 봤던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안건은, 즉 정권 위임에 관한 안건은 최고위원회 표결 사항이 아니다. 표결 대상이 아니다.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오늘 중에라도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치적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묵살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그쪽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함익병 씨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익병 씨는 좀 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들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과신한 것은 아닌지 겸허한 성찰을 밝힌다 이렇게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뭐였을까요? 좌파의 총리를 하셨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또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우파의 당대표를 하셨어요. 예. 전혀 어울리질 않잖아요. 또 두 번째, 정치적인 철학이나 방향성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지 기반이 불일치합니다. 예. 또 세 번째는 이 두 분의 대표들이 성격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설 민심을 앞두고 국고의 보조금이나 또 설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게 통합을 하다가 보니 이 설 민심을 드셨는데 여기에서 배탈이 난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전 지금이라도 방향성이나 철학적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헤어져서 각각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예. 잘못된 만남이었죠. 이준석 대표 뭐 비판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지만 김종민 의원의 어떤 비판 내용을 들어보면 정권을 위임해달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갈등이 더욱더 격화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제 그게 도화선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예.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일종의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수학으로 보면 1+1은 2인데 정치에서는 1+1이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1+1이 0.5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1+1이 2가 아니라 0.5가 된 케이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었죠. 예. 실제로 노선이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합당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소위 주도권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준석 대표가 전권을 소위 이제 선거와 그 정책 발표에 대해서 전권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를 이제 전두환과 국보위에 비교하면서 사실상 결별이 예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남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은 분들? 제가 볼 때는 지지 기반이 흔들린 거예요. 예. 이준석 대표의 지지 기반이 많이 탈당을 하고 흔들렸잖아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잖아요. 예. 호남도 정말 잘못된 만남이라고는 인식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헤게모니 싸움에서 명분을 잡을까 이러한 싸움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벌어진 것 같은데 예. 그게 예를 들면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나왔지만 국민들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아, 이거는 지지 기반이 틀리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최악가다. 문제가 있지 않니? 이 비판으로부터 이제는 각각의 명분을 잡아서 나오기 위한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조응천, 이원흑 의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대표와 어느 정도 노선을 함께하는 것 같고요. 그럼 조응천 의원이랑 이원흑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분위기로 보면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이준석 신당에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 역시 매우 개성이 강한 분들이어서 이준석 대표와 얼마나 호흡을 맞출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데 성일종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뭐 늘상 정치는 대의 명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명분에 반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특히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얼마나 명분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는 분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결별을 선언을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 개혁신당 안에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런 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 분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근본적으로 지지 기반도 틀리지만 대의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끌어낸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이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어떤 의도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끌어들이는 것은 전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고 국가 큰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힘들거나 국가가 힘들거나 또 어느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비대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우파가 상당히 힘들 때 오셔가지고 재건을 하셨고요. 또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뭐 개혁신당의 공천위원장으로 모셔갈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원장님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 오시기 직전에? 예, 그렇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가실 분이 아니고 국가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위기가 왔었을 때 조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 이러한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건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이름을 좀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갈 생각도 전혀 없다. 물론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합치면 안 되는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지금 어찌됐든 간에 개혁신당이 이대로 순탄하게 갔다면 가는 대로 어느 정도 이번 총선의 변수가 됐을 거고 지금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양 당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개혁신당의 빅텐트가 어쨌든 좀 쪼개진 모습은 어떤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빅텐트가 이제 스몰 텐트로 다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다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그 행동에는 이준석의 이제 그 일종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이 펜코에 굉장히 큰 동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층 중심으로 갖는 일종의 정서적 유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이제 무너진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그것을 복원하기도 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신 분들 역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하위 20% 이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 내에 약간의 동요가 있는데 그 동요가 곧바로 지금 소위 이낙연 신당의 동력이 될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더 혁신하고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이번 정치적인 일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게 굉장히 무리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또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그 요구는 시대의 요구하고 젊은 층이 요구하는 대로 공정하게 지금 공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지 기반층에 대폭적으로 이동이 지금 한동훈 장관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건 뭐 데이터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의장님 생각은 조금 틀린데 이낙연 대표의 소생이 굉장히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 합당을 깬 것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또 이낙연 대표고, 이낙연 대표는 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안았었던 큰 그릇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과연 이게 공정한가? 그리고 친명에 대한 학살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데, 이게 호남분들 사이에서 특히 이 부분을 많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의 호남향후회를 그저께 제가 만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지금 호남에 대한 민심이 과연 어디로 이게 향배가 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주시의 관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사천으로 가면서 호남의 민심이 이낙연 쪽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